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최종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귀 시한은 지난 수요일까지였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숙소를 나간 가사관리사 2명 가운데 1명은 숙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어제 고용노동부에 무단 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 체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들의 이탈 이유 원인으로 적은 임금이 지목되면서 서울시와 노동부는 현행 월급제 외에 주급제도 허용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30대 여성들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밤 8시쯤 서울 역삼역 근처에 있는 공동숙소를 떠났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었는데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현재는 휴대전화 전원도 꺼진 상태입니다. 사흘째 무단 결근인 셈인데 이들을 고용한 6가정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가사관리사님으로 대체해드렸고요. 일부 가정은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나인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라 영업일 기준 닷새 이상, 그러니까 모레까지 무단 결근한다면 중개업체가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연락 두절 이유에 대해 노동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만큼 자발적 이탈로 본다고 했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명은 개인 짐을 모두 챙겼고 다른 1명은 옷까지 일부만 남겼는데 25분 차이로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1명은 지난 17일 필리핀 부모에겐 연락을 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중 일부가 기대보다 실수령 급여가 낮다며 불만을 표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입국 후 현재까지 손에 쥔 돈은 교육수당 명목에 147만 원입니다. 지난 3일부터 각 가정에 배치됐는데 다음 달 20일 첫 월급을 후불로 받습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내일 일부 가사관리사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 환경 개선안도 논의합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역 근처 공동숙소를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발적 이탈로 잠정 결론 지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다른 가사관리사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가사서비스 업체 대표뿐 아니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참석해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가사관리사 중 일부는 기대했던 데에 비해 실수령 급여가 낮다는 점과 월급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돌보는 가사관리사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월급제 대신 주급제 등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월급제로 매월 20일 이 급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그걸 주급제까지라도 전환을 해서 간담회에선 공동숙소 외출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and with these kinds of curfew, it actually deprive us with our freedom.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한국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공동 작성한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의복 수발, 목욕, 청소, 요리 등 업무 범위가 적시돼 있습니다. 물품 구매, 세탁은 물론 집 밖 아동 동반도 포함돼 있고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꽤 포괄적이지만 아동과 임신부를 돌보는 일에 국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개업체 가이드라인은 어떨까? 가사관리사에게 아이를 위한 식사, 목욕 등은 시킬 수 있지만 어른을 위한 상차림이나 음식 조리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용품이라도 유모차나 카시트 세척 같은 일반 육아로 보기 어려운 일은 시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설거지는 시킬 수 있지만 아이가 아닌 가족의 옷을 세탁하거나 욕실 물청소 같은 일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쓰레기 버리기나 반려동물 보기 등은 금지했는데 정부 기준을 구체화한 겁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감안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불가 업무를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경우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238만 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중개업체 수수료를 제한 뒤 206만 원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어떨까?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단순 가사 업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가사관리사 제도와 단순 비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저임금 노동으로 인식함으로써 돌봄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 이용자와 관리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우선 중재에 나서고 심각한 사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고충 처리 창구가 중재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